그 고려 대외항쟁인데 고려 때 외침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4번이고요. 주로 물어보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고려가 있을 때 중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다? 송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송나라가 있습니다. 당나라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떤 나라다? 송나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당연히 어떤 고려왕조. 자, 이때 유목민족들이 대개 이때 극성기,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 누구 배웠더라? 거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족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 두만강. 여기 우리 두만강이라고 배웠었죠? 어떤 족이 있고요? 여진족. 알겠죠? 그 다음 나중에 또 누가 흥기하게 됩니까? 몽고 초원에 어떤 애들? 몽고 애들. 이 3명의 민족들이 중국대를 다 휩쓸어 버립니다. 중국대로뿐만 아니라 어디도 왔을까요? 우리나라랑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순서대로 거여몽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거여몽.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거여몽 들어가면 되고요. 얘네가 나라 이름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거란족이 만들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 요 나라. 여진족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 금나라. 알겠죠? 요 나라와 금나라. 이거 순서 틀리면 바보죠. 요금이에요. 요금. 알겠죠? 요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이건 다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몽고족이 세웠던 나라 바로 어떤 나라? 원나라. 그래서 우리 고려 마지막 응도라 무슨 간섭기라고 배워요? 원나라 간섭기. 민족 말해봐요. 순서대로 거여몽입니다. 나라 이름 순서대로 요금 정의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이 거란과 여진족, 몽고족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거란족까지만. 여러분들 이거 송나라는 이건 빨리 말할게요. 송나라 있죠? 이 송나라는요, 일명 무슨 문치주의라는 걸 했습니다. 무슨 주의? 문치주의. 문관을 되게 우대했던 거예요, 얘네는. 군사력이 강했으면 약했을까요? 되게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란족한테는 어딜 뺏기더라? 이만큼 빼앗겼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입장에 되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거란족이 누가 신경 많이 쓰니까 여진족이 흥기해요. 여진족이 금나라, 송나라한테 가요. 야, 너 거란한테 맞았다며? 우리 같이 공격하자고. 송과 여진이 거란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어떨까, 이거? 빙신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나중에 여진족 어디까지? 황하강 일대를 싹 다 먹어버립니다.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와. 이걸 남송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몽고족이 또 흥기하는 거예요. 몽고족이 남송 가서 또 말해요. 야, 너 씨발 금나라한테 맞았다며? 같이 공격하자고. 이 정신 못 차린 거지, 남송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송과 누가? 원나라가 금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원나라가 어디까지? 네, 남송까지 끝내버린 거. 그래서 계속 천만 나라의 역사가 뭐다?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3명의 민족이 어떤 나라도 오더라? 고려 왕조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도 사실 구분 잘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중에 우리 딱 서희까지만 하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서희까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거란족이 치고 싶은 건 결국 어떤 나라다? 송나라 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나라 먼저 올까? 고려 왕조 먼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송나라 군사력이 얼마 있다? 예를 들어서 송나라 군사력이 20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 거란족이 군사력이 얼마 있다? 100이 있다고 합시다. 몇 명 파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 계산해봐요. 여러분이 몇 명 파견할래요? 송나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답 말할게요. 몇 명? 100명 싹 다 파견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50명 파견한다. 전쟁이 이기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60명 파견하면 어떨까요? 적은 희생이 더 적어지겠죠. 100명 파견하면요. 희생 없이 제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투력에 집중해요. 전투력 무조건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반면에서 오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가 여기서 조금만 군사 동원해도 얘는 어떨까요? 군사를 절반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란족은 뭐더라? 어디 먼저 오게 될까요? 고려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고려 왕조도 항복하자고 합니다. 거란족이 이 당시 최대 전성기였거든요. 성종 때. 그래서 우리 항복하자. 근데 누가 반대합니까? 서희가. 왜 저들과 저들 의도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항복하냐? 내가 저들과 한번 단판 짓고 오겠다. 그리고 호를 다진 이제 외교 동서였던 게 서희 장군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지요. 손순현 장군가 뭐라고 합니까? 예, 서희가 너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니까 이제 거란 장수가 너네 나라는 신라 땅에서 왔는데 왜 우리나라 병력을 침공하며 그리고 가까운 우리를 쌩까고 왜 송과 친하냐? 그래서 너네 홍구멍 내주러 왔다.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뭐라는가? 까라.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고려 이세가 나라다. 원래 우리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린 너네랑 친하고 싶다. 근데 어떤 쪽이 해방놓는다? 여진족이 해방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개를 주면 압록강 동쪽에 몇 개를 주면 6개의 줄을 주면 우리가 여기다가 성벽을 쌓고 너네랑 뭐다? 친교하겠다. 그러니까 거란져서 아 그러냐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말장난으로 이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서희장은 딱 한마디 한 겁니다. 너 어디 쳐라. 송나라 쳐라. 우리 가만히 있을게. 대신 어디 내놔? 강동역주 내놔. 저들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한치의 세치의 혀 갔다가 어디까지? 강동 육지까지 치고 난 거. 이게 바로 뭐다? 서희의 탁월한 외교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엄청난 성과라고 알 수 있겠죠? 아니, 태조한 거는 막 왜 이렇게 안 나와? 그 태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거란 여진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왜 봐봐요. 태조한 건 막 시발시발 돼도 어디까지 올라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결국 북진정제 서희 단 한 번의 외교로 어쩌까지? 압록강까지 엄청난 뭐더라? 성과가 바로 뭐더라? 서희 장군의 외교 작전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디 무슨 육주라도 이게 강동 몇 주? 6주 기억 잘해야 됩니다. 강동 6주.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줄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고려의 대외항제. 자, 거기 거란 요 나라 있죠? 자, 거란 줄치고 서희 줄치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강동 몇 주? 6주 그 정도만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단도로 시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뭐 거란 장수와 우리 장수가 막 외교도 막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뭐더라? 서희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 문제 60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60번. 17페이지 60번 문제 하고 쉴게요. 17페이지 60번. 답 바로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한번 사료 읽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게 뭐더라? 서희 장군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3번 한번 보시겠어요? 3번. 최우회 주도로 강화도로 도봉겼다. 이게 바로 무슨 정권? 최시용권. 그 최초원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최우. 이 새끼가 머리가 똑똑하다고요. 요 새끼가 만든 게 바로 뭔다? 정방, 서방. 그 다음에 야별초를 만들었던 게 바로 최우가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제가 곤란해갖고 딱 난이도 중간 있는 난이도는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회차 딱 뽑아내고 그것만 지금 바빠가지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주제별로. 그러다 보니까 뭐더라 문제 난이도 조절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풀긴 풀어요? 다들 안 풀어서 가면 뭐, 저기 풀지도 않을 건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다들? 나 안 풀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꼭 문제 푸시고요. 모르는 거 꼭 질문하시고 해설지 자세하니까 해설지 없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건데 그런 거 다음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수업 끝나고 질문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네, 복습 좀 잘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운에서 우리 여기 고려 대외항제하고 고려말 빨리 끝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 13페이지가 됩니다. 13페이지 우리가 지금 어디? 거란, 여진, 몽고 되겠죠? 요 세 개의 민족들과 관련된 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중에 우리 거란 조건 첫 번째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만? 서희, 강동, 어디? 육주 얻어낸 거 거기까지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거란 여러분들 이게 몇 차 침입 있었다? 1차 침입 때 활약해 뭐다? 서희 장군 들어가면 되고요. 1차 때 누구라고요? 서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차 서희가 1차 때 활약하고요. 강동 육주 됐고 그 다음에 2차도 들어오게 된다. 이제 우리가 뭡니까? 강동 육주 얻어내고 거란 조느라 꺼리낌 없이 통나라를 제압하고요. 연운 16주 땅이라는 걸 얻어내게 됩니다. 중국을 압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지네가 아쉬울 때 보더라 땅 뺏긴 거 열받겠죠? 그래서 몇 차 침입 있습니까? 2차 침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2차 때 누가 활약했다고만 잠깐 넘어가고 갈게요. 양규란 사람이 활약했다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누가 했다? 양규의 활약으로 겨우겨우 물리쳤다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양규보다는 여러분이 알아둘 거. 자, 2차 침도 겨우겨우 막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침공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고려왕조보다 멸망시켰다. 야심차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물리쳤던 사람이 유명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누가 됩니까?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이다. 되겠죠? 그래서 세 개 기억하면 됩니다. 거란 조건 뭐더라? 첫 번째가 누가 되고요? 서희, 두 번째가 양규, 세 번째가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이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귀주가 뭡니까? 강동 육주의 하나가 되겠죠? 금방 보면 서희가 뭐더라? 얻어낸 땅이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서양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양강 아닙니다. 서양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 들어갑시다. 이 이후에 우리나라가 없었습니까? 이제 슬슬 또 어떤 쪽이 강성해질까요? 여진족이 강성해지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란족 있죠? 2차 때 여러분들 현종이 나주까지 도망갔어요. 나주, 전라도까지. 그만큼 대제적인 침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거란족이 보다 겨우겨우 또 망하는 게 몇 차 침이고 3차 침이고, 그래서 거란과, 알겠죠? 누구와? 거란과 그다음 어떤 족? 신흥 또 북방민족 있죠? 어떤 족?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만리 아니면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천리장성 어디서 또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천리장성?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부여성부터 비하서성까지, 알겠죠? 고구려에 천리장성도 있고, 어디에 천리장성도 있습니까? 고구려는 뭐더라?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하얀색, 이거 뭐더라? 고구려 때 누구 침공 대비해서? 당나라 침공 대비해서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압록강부터 도련표는 기억 안 해도 되겠죠? 무슨 강이란 거? 압록강부터 시가는 천리장성은 언제구나? 고려 때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성을 쌓았다고 합니까? 천리장성과 무슨 성을 쌓았다고 합니까? 나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무슨 성 쌓았다고요? 나성. 나성은요, 개경 주변을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개경 주변을 둘러싼 거. 여러분 경복궁 앞에 동대문과 남대문 있죠? 문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주변은 성곽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들? 그 도성 주변을 둘러싼 걸 나성이라고 불렀다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이후에 무슨 장소가 사오더라? 천리장성과 나성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쪽 합니까? 여진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여진족은 여러분들 원래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를 섬기면서, 알겠죠? 교육했던 나라입니다. 이 유목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북방민족. 얘는 항상 똑같아요. 힘이 약하죠. 교육을 해가요, 교육을. 식량이 모자르다 보니까 힘이 강성이죠. 그럼 뭐 할까요? 침략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알겠죠? 그래서 여진족은 처음에 뭐더라? 우리나라 교육했고 평화로운 관계하다가 점차 이미 힘이 세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경을 계속해서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해서? 윤관이 등장해서 우리 여진족이 침략해도 방어하기 솔직히 우리가 잘해요. 성곽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잘 방어했습니다. 근데 너무 툭하면 오는 거예요. 이제 슬슬 너무 횟수가 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관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계속 방어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들의 본거지를 뭔다? 치러와야 되겠다. 되겠죠? 근데 저들은 무슨 병입니까? 기마병이고 우리나라보다 보병이 되겠죠? 언제 쫓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뭐가 된다? 새로운 기마부대가 필요한다. 그래서 윤관이 무슨 반을 건의합니까? 윤관이 바로 무슨 반? 별무반을 건의하게 됩니다. 이 별무하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저 무슨 군이 있습니까? 신기군이 있죠. 저게 바로 무슨 군? 기마병. 신보군이 뭐더라? 보병. 항마군, 저건 말맞자 아닙니다. 저건 마귀를 없애겠다. 승병으로 구성된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한 번만 해봅시다. 무슨 군? 신기군, 그 다음 무슨 군? 신보군, 항마군. 합쳐져서 이게 바로 무슨 반이더라? 별무반. 이건 뭐더라? 여진족에 뭘 치러 간다? 본거지 치러 가겠다고 만들어진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본거지 치러 가서 실제 처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를? 동북 9개 성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되겠죠? 여기는 어디라고요? 어디 지역이더라? 동북 지역이라는 거 있죠? 서인 얻어낸 건 어디고요? 압록강 동쪽이고, 여기 뭐더라? 강동 6주구, 여긴 동쪽, 북쪽, 동북 몇 성을 얻었다? 9성을 얻어냈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동북 9성의 위치가 세 가지나 있어요. 학설이. 그러니까 위치 나온다, 안 나온다? 위치 절대 안 물어봅니다. 어디 가 지역이 동북 9성, O 아니면 X?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윤관은 뭐더라? 동북 몇 성이더라? 9성을 얻어냈더라. 정의된 건 맞죠? 그 다음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이 윤관이 활약한 게 고려 언제 때? 고려 언제가 될까요? 고려 전기 아니면 중기? 우리 아까쯤에 고려 전기 있고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게 나눠진다고 했었죠? 가운데가 무슨 정변이고 가운데가 무슨 정변? 무신정변. 거란족이 온 건 언제더라? 고려 성종 때부터 현종, 딱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윤관이 말한 거 그럼 여기 중기 때 무슨 귀족이 있을 때? 운벌 귀족치기. 몽고족이 온 게 언제다? 무신정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알겠죠? 순서대로 똑같아요. 거연몽 기억나죠? 전기 때 거연, 중기 때 여진, 후기 때 뭐더라? 몽고, 거연몽, 요금원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내가 말하고 이거 동북선 언했죠? 이때 지배 계시가 어떤 귀족? 문벌 귀족이죠. 이 동북구성 끝까지 지켜낼까요? 돌려줄까요? 돌려줘요. 여진족 점차 힘이 강성해지거든요. 이 이후에도. 알겠죠? 계속 강성해지게 되니까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권층이 누구니까? 문벌 귀족이니까 그냥 알았어 돌려줄게 이러고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이자겸 있죠? 이자겸은 금나라의 무슨 외교까지? 4대 외교까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청이가 뭐랍니까? 불만 품고 뭐다? 궁국을 정벌하자.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순서로 때려지면 이렇게 된 겁니다. 윤관 나오죠. 그 다음 누구 나오고?
이자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 나오나? 묘청이 나오게 된다. 순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암기할 거. 자, 거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거기까지 몰라도 되고, 여진족 관련된 건 뭐만 기억합시다. 무슨 반? 별부반, 동부분해랑 구성. 요거만 까먹지 마세요.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여진 줄치고 윤관 별분반. 신기군, 신보군, 항박군 사료로 나오겠죠? 거기 사료로 나왔다. 윤관이구나. 들어가면 됩니다. 얻어낸 건요. 동분 몇 성이더라? 구성.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기 된 거 맞죠? 문제 한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7페이지 61번 고려태조 사망구시 유신달리 현손으로 본가는 파평윤씨 별부만 설치 신기군 끝났지요? 어디 얻어냈더라? 어디 얻어냈더라? 동북 구성 전화 몇 번 들어가면 돼요? 5번 들어가면 돼요. 거란족과 관련된 거 2개 골라봐요. 거란족과 관련된 거 2개 골라봐요. 2번하고 4번이 뭐더라? 거란족과 관련된 거. 됐죠, 여러분들? 62번으로 갑시다. 62번 문제. 가. 어디다 줄 치면 돼요? 서희에 줄 쳐놓으면 되죠. 나는요. 자겸이가 이를 수용했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 들어갑시다. 이성계의 위화도의 군. 이거 고르면 안 되죠. 이성계가 조선 태조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들? 초등학생 지식입니다. 2번. 윤관의 동북 구성. 확실하게 맞죠? 그 다음에 서희 다음에 누가 했다? 양규도 있었고 누가 했다? 강감찬. 이거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니은과 디귿. 순서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정하면 디귿과 니은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64번 잠깐 보시겠어요? 64번. 64번. 가부터 라 일어난 순서로 옳게 나란 거. 고려 때 무슨 관계? 대외 관계. 가, 나, 다 있죠. 그것만 순서대로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 나, 그 다음 뭐더라? 가, 그 다음 뭐더라? 다. 그 다음에 라 있죠. 그게 바로 뭐더라, 여러분들? 누구랑 싸운 걸까요? 그게 몽고족과 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순서 잘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어디 갑시다? 몽고 침입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몽고 금방 끝납니다. 몽고 금방 끝나요. 자, 우리 여기 거란족이 좀 길었죠? 서양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천리장군가 나와서 여진족은 윤관의 무슨 반? 별부반. 그것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몽고족 들어갑시다. 몽고족이 왔던 건 언제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무슨 정권? 모신정권. 특히 최충원의 아들 누구 때? 최후 때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최강의 민족이죠. 여러분들 이 몽고족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게 말하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 중국, 그 다음 어디더라? 여기 인디아 지역, 그 다음 중동까지 가고요. 그 다음 뭐더라? 어디까지? 서유럽, 러시아 지역까지 정복했던 게 몽고 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게 몽고 제국. 대단한 전투민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네들 전술이 무슨 전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합니까? 기마 전술이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전에서 얘네들 못 자르잖아요. 얘네 말 위에서 잠도 잡니다. 그다음 육포 있죠. 그 육포 먹으면 나 점심 식사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육포를 갈아요. 수통에 넣고 다녀요. 한 모금 먹죠. 식사 또 끝나. 미친 듯이 달려요. 앞머리 까고 씨발 헝겊 같은 거 하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게,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이 방어를 할 때 전쟁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서 못생긴 애들이 말 타고 돌아간다. 우리 빨리 전쟁 준비하자. 일주일 걸릴 것 같다. 얘네 이틀 뒤에 도착해요. 갑옷도 안 입고 오니까 천조가리 몇 개 둘러매고 막 미친 데 보니까 방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최강민족들아 몽고족. 이 몽고족의 뭐다? 6차례 침공을 견뎠던 게 우리 고려 왕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고려 왕조랑 관련해서 들읍시다. 자, 여러분이 딱 기억할 건요. 1차 때는요, 여러분들 박서란 사람이 겨우겨우 뭐더라? 항전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몽고족 엄청난 민족이 왔죠. 근데 꼴에 그 당시 집권자가 하필이면 누구예요? 무신이죠. 무신인데 꼴에 항복할 거 나온다. 자존심의 상처, 이게 자존심이니까 얘는 끝까지 상전하겠다고 해요. 그래놓고 한단 짓거리가 어디로 도망가더라? 강화, 천도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몽고족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 천도했다고요? 강화도는 섬이란 거 알고 있죠? 몽고족이 최강의 기마부대지만 배는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뗏목도 못 만들어, 이 새끼들. 그러니까 최치권 어디로 만고? 강화도로 도구를 옮겨버린 겁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날 거 아닐까요? 강화도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여기서 태평수인데. 여기서는 아주 편하게 생일잔치도 하고. 알겠죠? 그 다음 누구만 남아서? 농민들과 초적들만 남아서 계속 싸웠던 겁니다. 몽고족이 한 번 짓밟고 갑니다. 우리나라 초적들, 초민, 우리나라 민초들이라고 하죠? 절대 눕히지 않죠.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럼 몇 차? 2차 오게 되고.
또 몰고 나면 또 다시 일어나고 시발시발 되면서 그럼 또 다시 또 다시 오게 되고 몇 차례? 6차례까지.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최씨 정권은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죠. 와 진짜 얘네들 열심히 싸운다. 너네들 화이팅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대장경을 만들어주마. 그래서 이제 한가롭게 나무 베고 나무 한쪽을 자르고 꺼냈다가 건조하고 글자 합하고 한번 절하고 글자 한번 절하고 그래서 유명한 무대장경 8만 대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몽고족과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어디 천도 기억하면 될까요? 강화천도 정도 기억하면 되고요. 6차 동안 우리가 이겼다면 밀렸을까요? 대부분 밀린 전투가 되겠죠? 한 번의 승전보가 있었습니다. 되겠죠? 몇 차 때? 2차 때 김윤우란 장군이 용인의 처인성 알겠죠? 처인성 부공민들 용인이라고 요게 서울이죠. 하여튼 용인 지방 알겠죠? 용인 지방의 처인성에서 몽고 장군 누구를 살리탈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이 살리탈도 유명한 장수예요. 이름은 되게 골 때리지만 알겠죠? 되게 유명한 명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고 조정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명장, 아끼던 신무기 보느라 아주 조금만 나라에서 죽임당했다고 되게 놀랬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커다란 사건입니다. 2차 때 누구? 김윤호. 몽고장은 누구다? 살리타살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몇 차 동안 6차까지 계속 밀렸던 전투더라. 그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안 기억할 별로 없죠? 그다가 항복하게 된 건 별거 아니에요. 최씨 정권이 무너집니다. 어디서? 강화도에서 무너집니다. 무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럼 무신들은 뭐다? 끝까지 발음이 안 좋았죠? 다시 누가 권력 찬다고요? 문신들이. 최씨 정권이 무너진다고요. 문신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고. 어디로 도읍을 옮긴다? 개경 지역으로 도읍을 옮기겠다. 여러분들 어디로 다시 온다고요? 개경으로. 이걸 뭐다? 개경 뭐라다? 환도라 불리게 된 겁니다. 되겠죠?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겠다. 뭐 하겠다? 항복했던 선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개경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고관은 끝나게 되는데 이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초가 된다? 삼별초. 삼별초는 왜 반대한지 알겠죠? 최씨 정권의 핵심 구사 기반이죠. 얘네 돌아가면 다 죽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오더라 강화도에서 알겠죠? 밀려서 어디까지? 진도. 나중에 오더라 제주도까지 끝까지 행정이 오더라 삼별초의 항쟁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진도, 제주도 나오죠? 어디? 처음엔 강화도. 하지만 이제 고려는 어디 갔습니까? 고려 왕실은요 개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강화도를 침략하니까 밀려서 어디? 진도. 그다음 진도에서 싸우다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도, 진도, 제주 나오죠? 뭐의 항쟁이라고 기억합니까? 삼별초의 항쟁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우리 삼별초는 또 고려 첩장이라는 걸 보냈거든요. 일본에 편지 보냈는데 자신네들이 고려 왕조다. 그런 식으로 편지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웃겼겠죠. 여기서도 뭐하고? 편지 보내고 또 어디서도 여기서 편지 보내고 이 시방 왕조가 뭐야 왜 두 개나 있어? 이러면서 되겠죠? 딴 데스 가면서 놀랬던 게 요때 알겠죠? 이런 삼별초엄들아 고려 첩장을 보냈다고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료에 고려 첩장 나왔다. 무슨 초의 항쟁이더라?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거 정의된 거 맞나요? 자 그래서 몽고족간 이 정도. 자 줄치고 넘어갈게요. 자 몽고 들어갑시다. 강동선 전투는요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몽고족과 처음 만난 전투입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한번 만난 전투고요. 그 저고요라는 놈 있죠? 이게 몽고 사신이었습니다. 우리 고려에 봤을 때 몽고 사신이 죽어버리는 피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몽고족이 죽였다고 많이 봐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침략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외교 사신들 어떻습니까? 그날 상징이잖아요. 이 새끼가 우리나라 접대받다가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몽고 애들은 왜 우리 사신 죽였냐면서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럼 피살 사건이 있더라. 배경지시 동그라미 1번 박서가 활약했다고 합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무슨 천도 하나 줄치면 돼요. 강화천도. 동그라미 2번 김윤우. 몽고 장군 누구였다? 살리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무슨 완도가 결정됐다? 딱 100년 지났습니다. 1170년 이후에 100년 지났다. 1570년 무슨 완도? 개경완도. 요거에 반대했던 게 무슨 초였더라? 삼별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글씨도 문화사에서 많이 물어보는요. 황룡사 무슨 목탑? 구충목탑. 알겠죠? 요게 불타 없어집니다. 무슨 여왕 때? 선덕 여왕 때 만들어진 구충목탑이거든요. 요걸 몽고놈들이 와 대단하면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란족에 대비해서 만든 게 초조. 초자가 무슨 자? 처음 초자. 우리 고려 왕조 처음 만들어진 게 무슨 대장경? 초조 대장경은 요때 불타 없어지고 만들어진 대장경이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 거기까지. 됐나요 이게? 네. 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 63번 가와 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 같이 합시다 여러분들. 거란 장수가 침략했다. 누가 활약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강감찬.
나 봅시다. 원종 시밀령. 거기 줄치면 돼요. 개경으로 뭐 했더라? 환도. 누구는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까? 삼별초는 따르지 않았다. 되겠죠? 거기 배중손이 있죠? 이 배중손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유명 장군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거. 이종도 배운 적 없고 공민왕도 아직 안 배웠죠? 이성계도 안 배웠고 을지무도 옛날에 배웠던 사람이고 정답 몇 번? 5번. 자, 넘기시고 65번. 65번 들어갑시다. 교사의 질문이나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진도 용장성, 제주 항파도리성, 삼별초. 대체놈들 무슨 황제 버렸더라? 대몽황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여기 나와요. 진도, 제주도가. 어렵게 나오죠.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뭐 고려 첩장이라고 있었죠? 고려 첩장. 일본 애들한테 보낸 뭐더라? 고려 왕실의 문서인데 그건 누가 보낸 거다? 삼별초가 보낸 거. 별거 아니에요. 다 그 사료만 좀 바꿔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되고요. 대외항쟁 구분 잘하면 되고요. 자, 이제 어디 갑시다. 고려 말 간단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결국은 항전했지만 결국 우리는 무슨 간섭기 들어갑니까? 원나라 간섭기. 여기가 고려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간섭기. 되겠죠? 우리나라 뭐의 지위로 떨어진다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무슨 국? 부마국. 그냥 한 번만 들어보세요. 부마국 나라 사위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위. 그러니까 고려, 이 몽고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몽고들은 전 세계를 직접 지배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고려 왕실은 항복해야 하네요. 민초들이 끈질기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얘를 직접 지배하기 힘들겠다. 차라리 고려 왕실을 존속시킨 다음에 고려 왕실보다 우리 밑에 두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아니면 간접 지배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고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 왕은요 무조건 누구랑 결혼합니까? 원나라 공주랑만 결혼해야 된다.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원나라 공주와 무조건 결혼했어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나라에 뭐였다?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무슨 국? 부마국 지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감시자가 되겠죠? 어찌 보면. 되겠죠? 자, 그거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주성은 높아지면 손상될까요? 손상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어떤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친일파 놈 잘 먹죠? 요때는 어떤 파놈들? 친원파 집단들. 걔네들 무슨 세족? 권문 세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어떠한 짓거리 있는지 그것만 보면 이제 공민왕도 금방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우리의 무슨 성이 손상되더라? 자주성이 손상된 내용입니다. 무슨 행성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행성? 정동행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행성이랑 관청이란 뜻입니다. 몽고로. 어디에만 초점 맞추면 될까요? 정동에만 초점 맞춥니다. 정자가 무슨 정자? 칠정자. 어느 쪽을 치겠다? 동쪽을 쳐버리겠다. 일본은 저기 어떤 애들? 방금 말했네. 일본 원정에서 만든 게 정동의 성입니다. 원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고려까지 먹었죠? 이제 하나 남았죠? 섬나라 놈들. 어떤 애들? 일본 애들. 근데 배를 보더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 보고 만들려고 한 게 무슨 행성?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고 일본 원정에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배를 만들었고 이제 갑니다. 1차 원정도 나오죠?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애들 다 선멸해버립니다. 알겠죠? 근데 본대가 도착해야 되겠죠? 본대 올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던 게 정동행성. 하지만 원나라는 여기서 포기 안 합니다. 알겠죠? 배는 누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만들어서 또 2차 원정 떠납니다. 하지만 이때 또 때마침 하필이면 또 뭐가 불더라? 태풍이 불었습니다. 일본에서 위기였습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대 모든 무사들 다 규수지방에 모아놨습니다. 일본에서 최대 위기였습니다. 알겠죠? 선발대만 도착해도 막아내지 못했다면 본대 가면 끝장나는 건데 다행히도 뭐가 불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일본 원수를 신났겠죠. 반자연성 꽃가루 뿌리고 막 신났고 거기 보더라 태풍으로 좌절된 거.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은 이 바람을 뭐라 부릅니까? 신이 보내준 바람이다. 신풍이라 부르게 되고요. 일본말로 가미가제라 부르게 됩니다. 그 2차 대회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여기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지 안 나온 거고 그냥 정동행성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정동행성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가치 파견되더라? 다루가치가 파견됩니다. 이 다루가치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어입니다. 우리 벼슬아치라고 하죠. 그게 아치, 가치 비슷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려 사람을 본다? 다루는 벼슬아치들. 그래서 무슨 가치? 다루가치. 아주 쉽게 뭐더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던 사람들, 반원 인사 때려잡던 게 뭐더라? 다루가치. 마음이 됐죠, 여러분들? 자, 무슨 행성 하나 기억하면 됩니까? 정동 행성, 정동만 기억하면 되겠죠? 무슨 가치? 다루가치.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나라 관직 및 왕실 용어는 어떻게 된다? 격상될까 하면 격화되더라?
격하된다. 이 정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임금님이 먹는 밥상이 뭐더라? 수라상. 그걸 뭘로 고치다? 진지. 격화시켜버리는 다. 원래 우리나라는 송나라에 4대 외교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되게 자주적인 나라였어요. 송나라가 내정가서 못해요. 우리나라 무슨 국을 지향했다? 황제국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4대 있었지 거의 보다 대외적으로 보니까 원래 조와 종 있죠. 성종, 광종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다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성육부제 있죠. 누구 거 베낀 거예요? 당나라 황제 거 그대로 우리가 써먹던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도 뭐더라? 아무 말 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이걸 지켜볼까요? 못 보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황제국이냐? 그래서 이제 조와 종을 써요, 못 써요? 못 쓰고 끝자리 뭐 한다? 왕. 원나라에 충성 바쳐라. 충렬왕, 충선왕, 충몽왕, 충정왕 이런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태자는 세자로 고치게 되고 지음은 고로 고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육부제 있지 않습니까? 첨입으로 바뀌고 육부는 사사로 바뀌고 도병마사, 도평사 모든 관직이 다 뭐야? 바뀌었죠. 어떻게 됐다? 격화되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무조건 그 내용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이성이 막 이름이 바뀌어요. 육부가 줄어들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사료로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럼 이건 무슨 간섭기구나? 원상거이다. 이건 무조건 여러분한테 사료로만 나옵니다. 내용은 절대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됐죠? 정동해성 다르고 같이. 용어는 어떻게 했다? 격화. 된 여러분들 영토도 빼앗습니다. 동령부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탐라총관부. 여러분이 기억할 거 무슨 총관부 하나만? 쌍성총관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총관부? 쌍성총관부. 여기 동쪽 지역 있죠? 여기 동쪽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다음에 여기 보라색 지역 있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나온 거 여기 지역을 뭐더라? 원나라로 가져왔던 거. 여기 무슨 총관부? 쌍성총관부. 동령부는 나중에 받아내요. 탐라총관 말 길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슨 총관부 하나만? 쌍성총관부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다 끝났네요. 자원도 많이 약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거? 인삼 많이 가져가고요. 금과 은도 가져가게 되고요. 원나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미녀가 다 어디 있더라? 고려 왕실에 있다. 알겠죠? 여자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걸 뭐더라? 공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공여.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공여, 응방도 있고. 자, 뭐가 나온다고요? 공여. 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유부녀는 잡아갔다 안 잡았다? 유부녀는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처자들만 잡아갔어요. 그럼 몽고전에 잡혀가기 싫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될까요? 결혼해지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일찍 조자, 혼이 조자. 그쵸? 예, 조혼이라고 합니다. 이 조혼 풍습은 이제 조선시대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이건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면 대외적 침략 때문에. 대외적 침략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우리는 전통보다 풍습은 아닙니다. 조선 때 14살, 16대 시집 보냈다고요. 이상한 거죠. 중학생들 시집 보내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게 뭐더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여? 공여. 그 다음 또 어떤 거?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사냐. 이 매가 길들여져요. 팔에 올리고 한번 휘두르죠. 그럼 토끼 같은 거 잡아옵니다. 이게. 사냥개처럼 길들여져요, 이 매가. 예, 귀족들의 최고 재밌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매 잡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산채로 잡아야 되죠. 농민들 수백 명이 동원돼야 됩니다. 산 안에 에어싸고만 시발시발 되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 겨우 잡는 게 매. 알겠죠? 그래서 많은 패단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응방의 패단도 있습니다. 매. 그리고 매 하나 잡아오죠? 바로 보니까 여러분들 그 관직도 바로 줘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방과 공룡 여기까지. 되네 여러분들? 그다음 몽고풍 유행했다는 거 알고 있죠? 몽고가 유행하고 앞머리 까는 거 무슨 말? 변발. 알겠죠? 뭐 이런 거 유행했던 게 바로 원나라 간섭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줄 쳐봅시다. 무슨 행성? 정동행성. 자, 밑에 무슨 같이? 다루 같이. 순마수와 만어부 건너뛰어요. 자, 지금 12페이지 하고 있어요. 12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무슨 총관부? 쌍성. 관제와 용어 격하. 그 자원들 많이 약탈되겠죠? 그 중에서 무슨 방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응방. 그 다음에 여자 뽑았던 거 공여라고 있더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거 하나 더 무슨 세조 하나 있어요? 권문세조 그거 하나만. 무슨 세조? 권문세조. 거기서 하나만 줄치면 돼요. 권문세조. 무슨 파? 친원파. 얘들의 출신은 다양해요. 문신도 있고 무신도 있고 천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다 뭐더라? 친원파 집단이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의 권력 기반이 무슨 사사? 도평의사사. 그건 기억합시다. 오늘 도병마사라고 기억나세요? 도병마사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로. 그 얘네는 여기만 모든 걸 장악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무슨 기구다? 임시기구죠. 이제 무슨 기구야? 상설기구와 인원도 적어지면 많아지고 권한도 높아지게 되고요. 알겠죠? 국정을 뭐더라? 농단했던 게 무슨 사다? 도평의사사. 그러면 여기서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성육부제는 완전 유명무실화됐던 거. 거기 뭐더라? 도평의사사. 도평의사 뭐더라? 원나라 간섭기 때 도평마사가 바뀐 거. 어떤 세족의 권력 기반이더라? 권문세족의 권력 기반이다. 그 정도만. 도평의사사 줄쳐놨나 여러분들? 딱 그 정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라? 읽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됐지요? 자, 그럼 여기 마무리.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제 요거 나오고요. 이제 누구의 개혁정치? 누구의 개혁정치?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거 1분 만에 끝납니다. 알겠죠? 공민왕의 개혁정치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이거. 거꾸로 돌리면 다 누구의 개혁정치? 공민왕의 개혁정치. 여기까지만 암기하면 끝나요. 공민왕 따로 알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몇 개만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민왕 때는요, 시기가 좋았습니다. 그 원래 충렬왕 있고요. 충선왕, 충무왕, 충정왕, 많은 왕이 있거든요. 걔네도 개혁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좌절됐단 말이에요. 공민왕 때 시기가 좋았습니다. 원나라가 뜰 때면 떨어질 때. 떨어지고요. 명나라가 뜰 때. 무슨 교체기? 원명 교체기 시기를 이용했더라.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명나라. 우리 조선 때 명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명이 뜰 때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이용했다는 거 들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개혁정책 들어갈게요. 다 그냥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무슨 행성 폐지? 정동행성 폐지. 끝.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관직민 용어가 어떨까요? 다시 격사. 복구. 또 뭐다? 격사.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무슨 총관부 공격했더라? 쌍성 총관부. 여러분들 이런 지도 나오죠? 여기를 수복한 왕. 무슨 왕이더라? 공민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원들 많이 못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몽고풍도 이제 못하게 했던 거. 몽고풍 금지도 누가 했더라? 원나라, 누구더라? 공민왕이 했다? 여기까지. 된 건 맞죠? 어떤 새끼 조전해야 돼요? 권문세족 조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권문세족에 우두머리 있어요. 기철 들어가는 기철. 그 기철 이 새끼 여동생이, 기철 여동생이 공유로 뽑혀갔단 말이야. 하필은 원나라 황제 황후가 돼요. 그럼 권문세족의 대가리, 김왕후 들어봤잖아요, 드라마. 그게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권문세족의 대가리죠? 네, 바로 제껴버린다고 보시면 된다. 기철 제끼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이 농민들한테 어땠을까요? 많은 토지 빼앗고 농민들 다시 또 뭘로 만들까요? 노비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대잡기한 거. 무슨 도감? 전민 무슨 도감? 변정도감. 알겠죠? 저기 있을 건데, 전민 변정도감. 아, 여기 있다. 전민 뭐더라? 변정도감을 뭐더라? 네, 설치했더라. 자, 다시 할게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뭐와? 토지와, 알겠죠? 뭐를? 백성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킨다?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도감. 그게 뭐더라? 전민 변정도감. 노비 안건법과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뭐가 들었다? 토지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나요? 요때 개혁의 파트너 들어봤죠? 어떤 돈? 신돈. 되겠죠? 네, 아무런 뭐더라? 연고지 없는 애를 새롭게 기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신동과 함께 개혁적이 했던 게 뭐더라? 전민 변정사업. 됐나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최씨 정권이 인사권을 전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 있었죠. 정방이라고 있었죠. 뭘 폐지해버린다? 정방 폐지. 이게 뭐라?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되겠습니다. 따로 사라졌네. 정방. 알겠죠? 그거 하나만. 자, 그래서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공민왕. 정동행성 폐지. 쌍성 총관부 줄치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자춘이라고 보이잖아요. 이자춘. 이성계 아빠예요, 걔가. 자, 그 다음에 관제와 용어 격상, 기철 숙처. 그 홍건적 건너뛰세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뭘 폐지했더라? 정방 폐지. 네, 무슨 도감? 전민 변정 도감. 마무리 되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요동점을 건너뛰고요. 요동점을 건너뛰고 무슨 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 있죠. 줄쳐봐요. 신진사대부 줄치고 향리 출신 줄치고요. 성리학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학? 성리학. 자, 여기 볼게요. 공민왕의 개혁의 실패가 결국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실패로 끝났더라. 실패로 끝났지 여러분들. 조금만 이거 듣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원나라가 멸망했어요. 아직까지 안 했죠. 권문세족의 반발도 있었고, 그 다음 개혁의 파트너가 누구였다? 신진사대부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아직까진 세력이 강했다, 미약했다? 아직까지 좀 미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외침도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여러분들 여기 마가구가 기억나죠? 어디 나라 족장들? 부여의 족장들이죠. 이게 세력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 동그라미 크기가. 얘네들이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 되면서 뭔가 귀족으로 편입되죠. 맞죠? 그럼 얘네들 다 똑같은 귀족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누가 제일 불만이 있을까요? 마가 가장 불만일 거예요. 세력이 가장 큰데 세력이 작은 놈과 똑같이 대접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지요. 그러면 마가는 몇 등급? 1등급으로.
그 다음 새끼는 2등급, 그 다음은 3등급. 이게 보다 관리들의 등급제도, 무슨 제도? 관등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관등제도가 완벽하게 정형화된 게 어떤 나라다? 되게 폐쇄적으로 만들어진 게 신라 무슨 제? 골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골품제에서 우리 말했었죠? 어떤 애들이 가장 불만이 있었더라? 여기 육두품 애들이 있었죠? 그게. 마음에 됐나 이거? 거기가 들어가면 되고. 자 그럼 봐봐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이 새끼들 때문에 이 새끼. 저 족장이야 저것도. 근데 세력이 제일 작아. 동네 양아치 수준이야. 쟤네도 우리 꼬리 족장이에요. 하지만 귀족으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귀족으로는 얘네 안 돼요. 세력이 좀 작아가지고. 그럼 쟤네들은 어디 남아있을까요? 지방에 남아있었겠죠. 얘네들이 신라 때 촌주라 불렸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촌주라 불리다가 이 촌주가 바로 뭘로 나중에 변화되고요? 호족화되는 것이고, 호족 중에서 힘이 센 애들은 어디로 올라오고 중앙으로 와서 귀족화되는 것이고, 그 호족 중에서 힘이 약한 놈들 있겠죠. 걔네들은 또 지방에 남아서 뭐가 됐을까요? 걔네가 향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되나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의 자식들이 있죠. 얘네들의 자식들이 과거 통해서 이제 중앙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애들 바로 무슨 사대부? 얘네가 바로 신지사대부. 이 신지사대부의 힘, 나중에보다 조선왕조 개창이 찬성한 애가 무슨 파? 홍구파. 지방에 남아있던 애들이 사림. 그 사림이 나중에 또 어디로 올라오는가? 중앙으로 또 기어 올라오게 되죠. 계속 이런 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단독으로 안 나오겠죠? 그냥 뭐더라? 역사할 때 그냥 배경지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그래서 신진사대부 누구의 자식들이더라? 향리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과거 통해서 급제했었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 무슨 학이란 건 무조건 암기. 성리학.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성리학이 사상적 기반이다. 그것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외구들의 침이 많았어요. 홍거적이 침. 머리에 붉은 두거 쓴 새끼들. 이 홍거적이 왔거든요. 공명은 이 침이 되게 많이 왔어요. 2차 때는 여기 안동까지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꾸준하게 추진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들어가면 되고요. 외구들의 침략도 되게 많았습니다. 알겠죠? 잘 봐. 다시 말할게요. 공민왕 때 누구의 침공이 있었다? 홍건적의 침입.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었다? 없었더라. 신진사부 세력은 아직까지 강하고 미약하고 그래서 공민왕 무대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외구들도 많이 왔어요. 외구들. 이게 외구들 이게 빨간색 점이 보이죠? 이거. 징그럽지 않아요? 이게 다 외구의 출몰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구놈들이 우리나라 침략 횟수가 역사적으로 볼 때 500여 차례가 됩니다. 전체 역사를 때 500여 차례가 왔거든요. 300여 차례가 다 이때 집중돼요. 하루가 멀다고 남학신 치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외구들의 침략. 그러다 보니까 고려 말 때는 개혁이 꾸준히 추진할 수 있었다 없다? 없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봅시다. 다음 사항이 나타난 시기. 자, 66번 할 겁니다. 66번. 다음 사항이 나타난 시기. 옹주는 지기에 빠던 딸을 공녀. 끝났죠, 여러분들? 원나라 했죠? 공녀, 원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이 모습으로 적절한 거. 이때 무슨 풍이 유행했더라? 몽고풍.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신돈이 왕에게 뭘 설치해달라고 했습니까? 전민 변종노강. 그럼 무슨 왕이 되더라? 공민왕이 되죠. 공민왕에 관련된 거 정답 아주 쉽게 몇 번? 5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6번 들어갑시다. 6번.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 목적. 격화된 관제 복구, 정동해성 폐지, 쌍성 총관부. 대체놈들 무슨 말? 공민왕. 서경천도 뭐더라? 묘청이라는 놈이 있었죠? 정답은 아주 쉽게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69번. 고려시대 지배계층이라고 합니다. 불교패단 비단했고요. 성균관에서 공부했고 공민왕 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봐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정도전, 권군, 전봉주에서 누구누구 알고 있어요? 정도전 정도 들어봤겠지. 드라마로 나왔으니까 정도전. 맞죠? 자, 얘네가 바로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리학. 정답 몇 번? 2번. 70번. 자, 70번 하라고 했었죠?
성리학사서적 기반 향리자재들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광목이에요. 이건 근현에서 나옵니다. 화백회 알고 있죠? 어디 거? 신라 맞죠? 여기 의장 누구라 배웠다? 상대 등이라고 배웠었죠. 예, 상대등. 자,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됐고 5번 아니고 71번. 자, 거기 누구 나왔습니까? 아니야. 그럼 몇 세기야 몇 세기예요 거기? 13, 14세기. 그럼 느낌상 뭐더라? 고려원 말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왕이라고 나와있어요? 충열왕. 이건 뭐더라? 원나라 강석기. 그리고 새로운 유학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꼬라지 보니까 무슨 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성리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놈들이 다 뭐더라? 신진사대부.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걱정 마요. 더 안 할 거예요. 거기 이제 마지막. 자, 봐요. 우리 고려 대외항제 몇 단계로 배웠습니까? 거여명 몇 단계? 3단계로 배웠었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시키라고요. 고려 말 때 누구의 침략도 있다? 홍건적과 뭐의 침략? 왜구의 침략도 있었다. 여기까지 하면 고려 대외 침략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드럼만 보세요. 드럼만 보세요. 이때 왜구들 많이 왔었지요. 이 왜구들을 물리쳤던 게 고려 광군이 아니라 지방의 새로운 뭐더라? 무인 세력들. 걔네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박의 촌둥이 무사. 누가 뜰까요? 이성계가 이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 왜구들을 물리칠 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요 진포대첩 벌였던 사람이거든요. 채무선 들어봤죠? 뭘 만든 사람? 화약 만든 사람이죠? 채무선이 무슨 대첩? 진포대첩. 포가 전쟁에 되게 중요합니다. 여척 500척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되겠죠? 왜군들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군도 있고요. 그 채영 장군도 이때 많이 활약했고요. 홍산대첩. 그 다음에 일본의 장수가 아지발도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장수 때 백전백승. 절대 불패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성계가 활을 그렇게 잘 쐈다고 합니다. 백발백중. 활 잘 쏜다 이성계. 되겠죠? 이 두 명이 만난 게 유명한 황산대첩이라고 있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요 황산대첩 이성계 활 쏘는데 아니 뭐 오늘 철갑을 다 누른 거야. 화살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자신의 신목 부하라 같이 작전을 싸게 됩니다. 내가 투구를 화살로 맞힐 테다. 그 투구랑 가변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구를 맞히니까 바로 얼굴이 벗겨질 테다. 그때 너가 보더라 얼굴 맞춰 죽여라. 그래서 그런 콤비네이션으로 쓰러졌던 게 황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가만히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왜 그런가? 애초부터 눈깔 맞추면 되지 않냐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도 깨달았어요. 역시 뻥이구나. 일단은, 자, 여기 황산대첩. 네, 여러분들, 이러면서 뭐더라? 이성계가 뭐더라? 이락스터덤에 올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무인 세력들 무슨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누가 되고요? 이성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채영 장군. 이 채영 장군은 그 당시 권세가의 한 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왕? 우왕이 뭐더라? 장인어른까지 됐던 사람이 채영 장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얘네들은 무슨 세력? 무인 세력이죠? 당연히 대가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나라 건국하기 위해서. 얘네가 바로 조선왕조의 주인공, 신흥 무인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은 게 바로 무슨 사대부? 신진사대부. 이땐 세력이 많이 강화됐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조선왕조 개창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왕조 여기까지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이 정도 하는 게 낫겠죠? 더 하고 원래 이때 끝나는 거 맞지, 우리? 우리 고려왕조까지 그 복습 잘 하시고요. 잠깐만, 다음 주 우리 화요일 날 보는구나? 월요일 날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월요일 날 똑같이 9시죠? 진짜. 자, 일단은, 아닙니다. 힘들어서. 우리 월요일 날부터 또 열심히 합시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간 늘려서 할지도 몰라요. 진도 계산해서. 알겠죠? 제가 지도 계산해서 잘 해볼게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거 복습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짜 이게 우리 진짜 진도 많이 뺀 거예요. 여러분 역사 중에서 고대사가 제일 길어요. 솔직히. 그 어디 선사부터 어디까지가 남북구가 고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문제가. 그래서 거기 복습하고 그다음 어디까지 고려왕조 끝났죠, 여러분들. 이렇게 복습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준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보고 해설지 보고 이해만 하면 되더라. 알겠죠? 그리고 그 문제 출제 의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가 PDP 파일로 드린 거 있었죠? 카톡으로. 맞죠? 그건 뭐더라?
그 1단계, 2단계까지만 풀면 될 거예요. 뭐 나중에 어려운 문제 아니고 보면 1단계 있고 2단계 있을 건데 문제. 맞죠? 1, 2단계 정도만 문제 잘 풀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되겠죠? 복습 꼭 좀 잘해주세요. 한 명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